이번 시간엔 현직 기자이면서 부동산 작가이면서 또 팟캐스트 불인이 라디오를 운영 중이신 이승주 기자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불인이었는데 얼마 전에 불인이를 갓 탈출한 그래서 불인이는 좀 그렇고 네, 불인이 언니 정도 되는 이승주입니다. 불인이 시절에 토익보다 부동산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번에 탈출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네. 신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짜 실제적인 좀 이야기들을 네. 책에 많이 담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 진짜 20대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풍파를 다 맞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요즘에 20대들이 뭐 취업난이라든지 뭐 주거난 이런 거 다 겪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9살까지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취업이 안 될 수 있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도 안 되다 29살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물론 취업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프리랜서도 해봤고 계약직도 해봤고 알바도 해봤고 그러다 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뭐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지옥고라고 하죠, 소위. 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았어요. 그래서 돈 버는 족족 그냥 다 마이너스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29살에 지금의 회사인 지금 기자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 뭐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선 지금 보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기자 생활의 첫 부서가 부동산부가 된 거예요. 저는 뭐 고시원에 사니까 이건 월세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부를 알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공부하게 됐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열심히 살고 뭐 일만 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부동산을 알아야지 또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눈을 뜨게 됐어요. 그때, 네, 그래서 취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공부도 필요하고 자산을 늘리고 재테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기점으로 취재를 하면서도 재테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네. 뭐 월세로 생활하든 전세로 생활하든 좀 그 주거 사는 동안 네.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제가 이렇게 돈 아끼고 절약하고 막 이런 비법을 잘 알지는 못해요. 아마 보통 유튜브에 보면은 뭐 커피 덜 마시는 법, 뭐 하는 법, 막 짠돌이 테크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어요. 뭐 저도 뭐 이런 거 모으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 책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막 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 1년 안에 2년 안에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서 노하우라고 공개는 못 하겠고 대신 그래도 저도 부동산을 했으니까 뭔가 하나 그거에 플러스해서 알파로 뭐 말씀을 드리면 주거비를 아껴라라는 얘기 정도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부동산 했으니까 주거비를 좀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은 주거비를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집을 매매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 앞단에 있는 전월세에 대한 공부는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랑 월세를 사실 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돈에 대한 생각은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 집을 구하면 자칫 잘못하면 택시를 자주 타게 되는 집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집을 구하게 되면 약간 주변에 유흥가가 많아서 내가 이 집을 구함으로써 막 안 쓰던 불필요한 지출을 그런 걸 하게 되는 집은 아닐까. 혹은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오는 집은 아닐까.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집을 구해서 나도 모르게 이 집으로 이사 가서 10만 원, 20만 원을 더 쓰게 된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가령 저희 불인이 라디오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너무 집을 잘못 골라서 열악한 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다 이게 너무 한이 돼서 그 다음 집을 그냥 강남으로 구했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반지하를 구하긴 했는데 강남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아침에 저녁에 나올 때마다 주변에 유흥가가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씀씀이가 좀 커졌대요. 환경이 또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그리고 회사까지 거리가 되게 애매해서 맨날 지각할까봐 자기도 모르게 택시를 몇 번씩 타게 됐대요. 그게 또 돈이 많이 들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한 달에 지출 내역을 골라 보니까 시드머니가 이제 쭉쭉쭉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을 잘못 구해서 새 나가는 돈이 꽤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실수들이에요. 집을 잘못 설계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거비 내가 이사 갈 때 그런 거 나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서 집을 잘못 구해서 겪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자꾸 뭘 쓰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내 생활을 좀 잘 계획한다면 그런 것도 굳이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껴지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잘 이해하고 내 생활 라이프를 이해해서 집을 구하면 이런 주거비도 아껴질 수 있다. 지금 또 좋은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좋은 집이 있고 네,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또 좋아질 집이 있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좀 판단하면 좋을까요? 네. 아, 이거는 뭐 좀 약간 긴 안목에서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브랜드 아파트고 그냥 좋아 보이고 뭐 강남이고 이러면 당연히 비싼데 그거 말고 지금 앞으로 좀 오랜 기간에 이 동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를 뭐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좀 네.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있어요. 아. 요거를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냥 좀 도시마다 뭐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시장이라든지 특별자치시장 뭐 이렇게 마다 20년 기준으로 다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도시는 앞으로 2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거다. 이렇게 청사진을 좀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시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거다. 이렇게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물론 막 이렇게 좀 친절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 요 동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되겠구나라고 보시면 아, 여기는 지금은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개발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렇게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낙후되어 있지만 좀 개발될 것 같은 동네를 좀 공략해 보시고 그쪽을 좀 임장 다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 동네는 지금 우리가 시드머니가 많지 않아서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한번 내 시드머니로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10년 후를 좀 바라보시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사람들 얘기 듣거나 또 감으로 자기 투자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런 네.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하면 진짜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아까도 이제 임장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불인이들이 이제 뭐 임장이라 하면 좀 어렵게 많이 느낄 텐데 네. 임장의 좀 기초를 좀 알려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네. 뭐 임장의 기초 뭐 책에 여러 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 뭐 더 얘기를 드리면 임장을 가기 전에 훨씬 더 많이 자료를 찾아보시라 이 얘기를 꼭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간 만큼 보인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내가 어디 지역을 가겠다 이렇게 찝으신 다음에 그 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뭐 책이라든지 네이버 카페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충분히 다 찾아서 내 머릿속에 다 집어 넣으신 다음에 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둘러보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는데 불인이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게 이제 중개사를 이제 찾아가셔서 안녕하세요. 저 이제 불인인데 임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나도 바쁜데 지금. 네, 이게 뭔 멍멍이 소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집을 지금 구할 것처럼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찝으셔야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부부인데 오늘 뭐 3억 원짜리 뭐 집을 이번 주 안에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다급한 연기를 딱 하셔야 이제 오, 잘 왔다 이렇게 하고서는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임장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막 상담을 해요. 저를 호객을 막 하려고 막 상담을 하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불인이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아파트 저 보고 싶은데 이러면은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러면서 앉아 막 이렇게 저랑 앉아 어차피 앉아 막 이러면서 말을 해요. 아시죠? 근데 네.
저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중개사 분의 어떻게든 그 명함을 꼭 따셔가지고 언제든 이분이랑 친해져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분이랑 언제든 연락이 되는 사이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갔다 오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그리고 이분이랑 상담한 걸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으로 돈을 모으면 이 매물대 가격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좀 연기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네. 근데 뭐 연기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하면, 마음이 있으면은 네. 또 이게 진짜 실제로 연기로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도 말씀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정보가 많으니까 네. 그분들을 좀 잘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사의 장점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 그 단지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네. 이게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과의 협상을 원활히 해주는 거로는 최고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불인이 라디오에 나온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떤 거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야, 뭐 솔직히 중개사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냥 앉아서 계약서만 써주고 땡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분께서는 매매 계약서를 다 썼는데 상대방께서 인테리어가 내가 가는데 인테리어가 다 안 끝났다. 네. 그래가지고 연기 좀 한 3일만 좀 해달라. 나 잠깐 3일만 사고 나가겠다. 근데 자기도 들어갈 날짜가 아직 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냥 이렇게 했대요. 네네. 그랬더니 갑자기 중개사가 아니야. 우리 이거 계약서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해줄 거면은 이거 사용료 내. 그래서 그 계산해가지고 돈까지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과 협상할 때 중개사가 굉장히 나한테 유익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문제도 리스크도 해지하고 오히려 돈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좋은 중개사 만나면 이런 문제 처리도 할 수 있으니 이런 협상할 때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개사에게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도움도 못 받고 그냥 중개사가 아무 일도 잘 안 해주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를 잘 만나서 만일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좀 도움 달라. 혹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하게 해달라.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전월세나 계약금 적은 것들만 해봐서 모르시지만 이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셔서 막 몇 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협상을 조금만 하더라도 몇천, 몇 억이 왔다 갔다 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때 중개사의 협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중개사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억이 더 달라지거든요. 그때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면 진짜 몇 억이 나에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개사를 잘 찔러서 협상 능력이 좋은 중개사를 만나는 거. 그리고 월세가 잘 안 빠진다. 전세가 잘 안 빠진다. 그때 협상 능력이 좋은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면 그것도 잘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불인이 라디오에서 나온 분도 좋은 집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중개사 한 명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정말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장을 많이 다니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좋은 중개사 한 명만 알면 전화 한 번 때려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 수 있고 협상 너무 힘든데 좋은 중개사 내 편으로 만들면 협상 원활하게 되고 좋은 중개사 한 명 알면 2, 3천을 아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복비 아깝다 하지 말고 좋은 중개사를 좀 소개받고 좋은 중개사를 찾는 것도 거기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길 바랍니다.